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사만사운 뭐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뭐 기후 온난화 뭐 이런 것들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주말까지는 꽤 쌀쌀한 겨울 날씨였는데 이번 주 오늘 월요일부터는 또 이번 주는 좀 따뜻하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거 보면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이 리마인드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뭐 날씨도 이런데 우리가 닥치고 있는 현실들 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분께 부동산 통찰력 인사이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부동산 위기 현실화되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부동산 통찰력을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 대표님, 제가 이제 방송에서나 곽 대표님 14년도부터 이제 계속 뵀잖아요. 방송도 하고 강의도 같이 하고. 그때부터 요맘때 한 번도 패턴이 틀리지 않아요. 뭐 항상 부동산 경기 어렵다 또는 뭐 이 이유가 걱정된다라는 그런 의견과 부동산 전문가 몇인에게 물었다 또는 뭐 누구에게 물었다 항상 그 양비론적인 대립되는 이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지는 게 매체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도 여지없이 뭐 거래량도 노도강 뭐 기존 동탄 뭐 3억씩 떨어진다 뭐 분양 청약률은 뭐 몇백 대 1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어서 떨어진다 이런 게 있는가 반면에 뭐 전문가 6인의 전망 이코노미스트에서 21명 전문가 매경에서 50인 대상 뭐 또 여지없이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곽 대표님 부동산 위기 현실화되나라는 주제 이야기 시작해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요즘 뭐 급매물도 쏟아진다고 하고 또 뭐 매수 우위 지수가 계속 떨어져서 이제는 뭐 50 이하로 간다는 소리, 이제 뭐 곧 폭락할 것 같은 이런 뉴스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역대급 거래가 역대급으로 안 되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월 평균으로 그래도 한 5천 건에서 10,000건 사이 이 정도 네. 거래가 되는데 11월은 잠정치이긴 하지만은 3,000건 이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올 한 해 집값은 정말 뭐 역대급으로 올랐어요. 예, 예. 우리 지난주에 제가 통계 말씀드린 거는 그냥 뭐 수도권과 전국 집값 그렇죠. 해서 평균. 집값 예, 예. 평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아파트로 줄여서 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서울은 올해 뭐 지금 11월 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 월간 통계로 있죠. 서울은 5.5%인가요? 뭐 이 정도 올랐는데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뭐 인천은 지금 32% 저번에 평균보다 한 10% 가까이 더 올라간 그렇죠. 거예요. 그냥 예, 그건 예. 집값 평균이었고. 그렇죠. 경기도도 지금 11월 달까지 통계가 거의 29%?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비해서 경기 인천이 거의 2배 가까이 예, 올라 있어요. 이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실제 나가 보면 예. 불장이에요, 불장. 예. 예. KB 통계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통계로도 지금 역대급이에요. 11월까지 19.5% 오른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월간 한 1.5%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12월 중에도. 20%는 넘어간다는. 그러면 아마 연말까지 가보면은 한 21% 정도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통계치가 전국 기준으로 보면 1988년에서 89년, 90년 요 3개년 동안에 전국 평균으로 한 20%씩 뛰거든요.
네, 지금 이제 80년대 말과 비슷한 전국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노태우 정부 들어서고서 초기까지가 대한민국 역사상 토지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그 시기잖아요. 예, 그 시기하고 비슷해요. 또 그 시기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91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았거든요.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 입주하고 지방에서도 뭐 입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하락기로 돌아섰는데 지금은 펜딩이 돼 있는 게 3기 신도시인데 네. 과연 3년 후에 3기 신도시 입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올해 지금 민간 공급이 급속도로 줄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앞으로 3년 후에도 지금 안정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통계 수치로는 수급 상황으로는 이런데 시장 외적인 면에서는 또 위기가 다가온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현재. 그냥 시장에 맡겨 놓으면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 예. 600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근 2년 가까이 그럼요. 버텨왔는데 최근에 또 방역을 강화하면서 지금 이제는 거의 한계 상황까지 와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은 대출 규제를 오히려 풀어야 될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생활비 대출이라도 할 수 있게는 숨통은 틔워줘야죠. 예, 지금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오로지 집값만 잡는다고 대출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올랐죠. 예, 6% 얘기해야 된대요, 주담대가. 그러니까 이제 은행권은 뭐 5%대로 벌써 오는 예, 것 같고 이제 은행권 밖으로 나가면은 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막 언론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뭐 금매가 쏟아진다거나 뭐 매수 우위 지수가 뭐 50% 이하로 간다거나 이런 거는 이런 게 기준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다분히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는 이제 중개업소에 방문하는 사람 숫자가 줄면 그렇죠. 매수 우위 지수가 떨어져요. 또 급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실제 급매물일 수도 있지만은 하도 이렇게 좀 뭐 종부세 맞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나오는 급매물들도 있어요. 그런 급매물들 이제 불안해서 나오는 것들은 막상 살아가 보면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하여튼 구조적으로는 지금 매물이 나올 수 없는데 네. 어떤 물건이 지금 그 급매로 실제로 나와 있냐면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면은 양도세를 막 수억 원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작년 8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일시적 이주택 종전주택 매도를 1년 이내 1년 내. 하도록 돼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과거에 거래가 많았던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보면 그때 그 시기가 1년을 지나고 나면 일시적 이주택으로 꼭 팔아야 될 사람들이 줄어드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보면은 작년에 연말쯤에 거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올해 지금 연말에 1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올해 연말까지 정리를 못하면 결국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명의를 뭐 넘기거나 어떻게 그렇죠. 처리를 했을 거나 아니면 그냥 이주택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네.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연말에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시적 이주택자들은 올 연말에 훨씬 더 압박을 많이 받는 형태고요. 그 이외에 지금 급매물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그냥 불안해서 내놓는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될 물건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황이 반전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시장 내부적인 요인들이 아니고 외적인 요인. 외부 요인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IMF 위기 때도 보면은
뭐부터 무너지냐면 전세부터 무너졌거든요. 대출 금리가 막 연 20%, 30%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막 30%씩 폭락하고 그 98년도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게 예의주시해야 될 게 뭐 무슨 뭐 금매가 쏟아진다는 둥, 뭐 매수 우위, 뭐 중개업소에 사람이 없다는 둥 거래는 매매 거래는 일시적으로 줄 수 있어요. 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지금 투자자 진입을 다 막아놨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실제로 위기로 이어질 건가의 바로미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600만 자영업자들이 정말 이 한계 상황에서 무너지면서 예. 이게 막 대출 금리가 폭증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올 건가 이런 걸 지켜봐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전세가가 이 그 가격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막 10% 20%막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은 이건 말하자면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외생 변수발 부동산 위기가 아니고 부동산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발인데 그 원인은 외부에서 조성이 된 거죠. 그 원인이 결국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가는데 오히려 돈줄을 더 조이고 있는 이거 내년 또 정치적 대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선택이 잘못돼서 말하자면 뭐 쉽게 얘기하면 정부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 느낌에는 한 10% 정도의 가능성이 현재 있지 않느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Q&A로 증문 즉답을 하면 부동산 위기 현실화되나라는 질문 주제에서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한 10% 정도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분석이나 이런 사례 또는 이런 그 접근 방법을 가지고 댓글을 보니까 뭐 기조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조야 바뀔 수 있죠. 이런 중대한 외생 변수가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대출이나 이런 규제들을 이루어지고 있고 코비드로 인한 자영업자들이 가정 붕괴, 사회 한 축이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뭐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저희가 앞전에 찍은 영상에서 부동산 위기는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외생 변수, 세계 경제, 뭐 서프라임 모기지나 IMF 뭐 또는 그런 유사한 그런 외생 변수가 왔을 때는 국가 경제 부도가 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기 현실화되나 우리 곽창수 대표님 오늘 정부발 위기가 올 수 있는 확률도 일부 있다. 그 위기는 바로 코비드로 인한 자영업자 600만 자영업자들 지금 대출을 막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5% 6% 나오는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분은 살 수가 없는 이렇게 되면 뭐 도산 뭐 이런 시나리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세가가 항상 문제죠. 전세가 항상 문제인데 그럼으로써 아까 자영업자 얘기한 그럼으로써 전세가가 붕괴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어떤 그런 것들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좀 요즘 상담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줄긴 줄었는데 어쨌든 이 종부세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늘었고 또 뭐 집값이 안 올라도 또 공시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갈 테니까 또 종부세 자체는 뭐 올해보다 내년이 또 50% 정도 늘 수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중에서는 오히려 집값 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좀 더 떨어져서 증여라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증여라든가 아니면 뭐 자녀가 매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매수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신고 가액을 시가에 비해서 5% 이상 떨어뜨리면 세무조사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한 20%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기로 진행될 확률보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워낙 실수요장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한 번도 못 겪었던 실수요장이 다시 오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위기만 오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만 오지 않는다. 내년의 특징은 뭐 여전히 이렇게 전세가가 뛰면서 예, 예. 전반적으로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예. 상승하는 종목도 확산되는, 그래서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예, 그 말씀을 그러나 하시죠. 다만 예. 이제 앞으로 한 대선 전까지 이 정부가 끝까지 집값에 전착하면서 막 조여대면은 오히려 외상 변수 때문에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 정말 뭐 그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가 워낙 생각이 없잖아요. 예, 하는 맞습니다.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뭐 계속 얘기한 거 연장선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 좀 추가된 거는 이번에 대출을 꽉 막으면서 그 자영업자 코로나 시대에 결부돼서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시간 규제하죠, 사람 규제하죠. 혹시나 모르고 받으면 영업정지 때리죠, 과태료 때리죠, 영업정지 때리죠. 살 수가 없는. 그런데 대출을 하다못해 그 우리가 부동산 대출은 그래도 우량대출이라고 표현했던 게 담보라도 있는데, 이분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 대출이라도 받아서 융통을 하고 융통을 했는데 그것조차 막았고, 이미 받은 거는 연장도 안 되고 또는 금리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통제가 강해지는 사회로 가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제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럼요. 뭐 자꾸 뭐 어디에서 어떻게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 과태료보다도 영업정지잖아요. 영업정지라는 거는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숨을 끊어버리는 네. 거잖아요. 참 코로나가 뭐 위험하긴 하지만은 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국가가 이렇게까지 통제하지 않아도 전부 이 아슬아슬한 균형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삐끗하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예민한 균형을 모르고 와장창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집값 오른 것도 정부가 균형을 무시해서 오른 거잖아요. 무조건 양도세를 엄청나게 중과세 하니까 팔 수가 없어서 지금 매물 잠김 때문에 맞습니다. 올랐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또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는데 또 대출을 묶어버려요. 네. 또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엄청난 불만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제는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는, 뭐 불만을 토로할 공간도 다 없애버리는, 참 너무나 답답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따로 정리할 거 없이 내용이 계속 이어진 내용이니까 뭐 따로 정리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번 주에 찍은 것처럼 2022년은 겪어보지, 이 말을 꼭 접두사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실수요 위주 장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전세가는 상승을 하고 상승 지역이나 종목은 또 확산이 될 거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위기 현실화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외생적인 정권적인 이 정책 변수로 인한, 정부발 변수로 인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꼬리가 전체를 휘두르는 것처럼 부동산으로 시작된 위기가 전체 나라 경제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이걸 골랐습니다. 12일 날 교수들 880명이 올해 사자성어를 정했답니다. 묘서동처, 고양이 묘자, 쥐서자, 가틀동자, 고처자. 고양이하고 쥐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그런 사슬관계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쥐하고 있는 있는 형국, 즉 도둑과 도둑을 잡아야 될 사람이 한 곳에 있는 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중국 구당서라는 곳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뭐 이 얘기 듣고도 다 자의적 해석하시겠죠. 어느 한쪽에서는 누구를 떠올릴 것이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떠올릴 것이고, 뭐 각기 편한 대로 해석하십시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도둑과
도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한 곳에 있다. 떠오르는 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든 요즘입니다. 거기에 건강이라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